이어서 변압기에서의 임피던스 환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등가 회로가 있었죠. 1차 측, 2차 측의 등가 회로에서 이 권수비하고 관련돼서 권수비가 만약에 10이었다 그러면 이 전압비와 같았죠. 그러니까 요거 E2분의 E1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 것이 N2분의 N1이기도 하고요. 또 E2분의 E1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요것이 10이란 얘기는 얘가 10이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이란 얘기는 여기가 10대 1이 되는 거죠. 이 권수비가 10대 1, 여기가 10대 1.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얘가 10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0V가 걸리면 지금 100V가 걸려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회로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얘를 해석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싶을 때 지금 여기는 100V인데 여기가 10V가 걸리죠. 근데 하나로 이걸 연결하면 100과 10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표시하는 것이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해서 여기에 다시 적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10V를 100V하고 맞추려면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10을 곱해야죠. 그러고 봤더니 권수비에 해당되는 값을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2차 측을 1차 측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나의 회로인 것처럼 해석해야 될 때 여기 전압에다가는 권수비에 해당되는 것을 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 권수비의 이 상황들을 한번 쭉 보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는 이 권수비 식에서부터 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요 둘을 가지고 만약에 V2, V1을 지금 표현해 보면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겠죠. 그러니까 즉 V2와 A와 곱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니까 결국 이 2차 측을 뭘 곱해야 1차 측으로 환산하는지는 그냥 요 권수비식을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저항과 리액턴스도 이걸 붙여가지고 하나의 회로처럼 생각하려면 여기에도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변화는 자 리액턴스나 저항은 지금 요거죠 요거 같은 식이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는 루트 여기 R2분의 R1 이렇게 했을 때 자 R1 값이 얼마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일단 제곱을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결국 그때 R1으로 만들려면 얘가 이쪽으로 곱하기로 가서 즉 R2 곱하기 A제곱 이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얘를 1차 측과 붙여서 이렇게 1차 측으로 환산할 때에는 이 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는 A제곱을 곱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리액턴스도 동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A를 제곱을 곱하는 거죠. 즉 전압에는 A를 곱하고 즉 권수비를 곱하고 저항에는 제곱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전류는 여기 보시면 얘는 V2분의 V1인데 이건 V1분의 V2로 얘만 바뀐다고 그랬죠. 순서가.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다면 반대로 해주면 되니까 A로 곱했으면 얘는 A로 나누어서 2차 측 전류를 1차 측으로 환산해서 표시할 수 있겠죠. 즉 이 권수비에 여러분들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2차를 1차로 환산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2차 측을 하나로 붙여서 1차 측으로 환산할 때 그때에는 V2에다가는 A를 곱하고 이 권수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 저항은 그때의 방향은 동일하지만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그거의 반대인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곱을 해야 되겠죠. 제곱을 해주고 전류는 또 얘하고는 이렇게 순서가 바뀌죠. V와 I 사이에는 얘는 I1분의 I2니까 A를 곱했다면 얘는 A로 나눠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2차 측을 1차로 환산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생각 안 나면 뭐라고요? 처음에 얘가 생각이 안 나면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V2분의 V1이니까
V1으로 한번 표시해 보면 얘가 곱하기로 가는 거죠. 즉 A V2 이렇게 되기 때문에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하면 A를 곱해야 되는구나 해서 A를 하나를 찾고 얘는 저항과 리액턴스 같은 경우는 루트가 있으니까 역시 거의 반대인 A제곱을 해주고 얘는 이것과는 또 얘는 곱했으면 얘는 A로 나눠야 되는 거죠.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쉽게 2차 측을 1차로 환산한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 그래서 V2에는 권수비를 곱하고 얘는 제곱을 곱하고 얘는 A로 나눠주면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다시 정리하면 여기에는 권수비를 곱하고 여긴 뭐라고요? A 제곱을 곱하고 여기도 A 제곱을 곱하고 여기 A를 곱했으면 얘는 A로 나누어서 해주면 이제 하나의 회로로 우리가 연결해서 해석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걸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단락시험, 부하시험이라고도 하는데 자, 우리 전 시간에는 무슨 시험을 배웠었죠? 무부하 시험을 배웠습니다. 여기는 부하시험, 부하를 거는 시험인데 그걸 단락시험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단락이니까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 동손을 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2차 측을 지금 1차 측으로 묶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잘 보니까 임피던스, 2차 측의 임피던스에다가 방금 환산한 A제곱, 권수비의 제곱을 곱해서 하나로 이렇게 묶었네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의 회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 시험은 여기 2차 측을 단락을 하는 거예요. 단락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 또는 임피던스 상태가 0이 되어 있는 상태로 연결해 버린 거죠. 단락, 쇼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 시험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른 강의나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돼지코에다가 이런 콘센트 여러분들 있잖아요. 콘센트에다가 여러 개의 부하를 우리가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 하는 것은 커피포트,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이런 것들을 연결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 부하를 병렬로 연결하는 걸 의미합니다. 병렬로 이렇게 쭉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부하를 이렇게 많이 연결했다. 우리 부하를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즉 이렇게 저항을 병렬로 계속 추가로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의 저항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러니까 부하를 굉장히 많이 걸었다는 얘기는 실제로는 여기를 단락된 상태로 저항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하 시험이다, 단락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저항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단락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말은 사실 그냥 이해해서는 조금 어렵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에서 당연히 전압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변압기를 처음에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주었는데 이쪽 변압기를 거쳐서 나오게 된 전압은 당연히 전압이 떨어지죠. 그걸 우리가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압 강하가 없으면 좋겠지만 변압기의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를 아는 것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변압기가 V1을 투입을 했는데 변압기를 거치면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나오는지 즉 이 변압기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전압의 손실이 발생했는지를 알자는 거죠. 왜냐하면 변압기의 특징을 아는 거니까 없어야 되지만 전압 강화가 적은 것이 좋은 변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특징을 알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이 단락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동손은 또 뭐냐? 동손은 우리가 저항손이라고도 하고 저항을 통해서 발생하는 손실. 동손 기억나시죠? 동손 부하손입니다. 구리에 의해서 구리 속에 있는 저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
1차 측의 임피던스에도 분명히 여기에도 어떤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2차 측을 지금 1차로 환산해서 한꺼번에 표현해 놓은 여기에도 아무튼 이것은 자 2차를 1차로 환산한 저항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얘도 2차를 1차로 환산해서 표현한 저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즉 여기에서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동손이라고 하는 저항에서 이 저항과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됩니다. 즉 변압기를 통해서 이 전력을 공급하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죠. 손실이 당연히 적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 변압기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단락 시험을 통해서 전압 강하도 알 수가 있고 변압기에 또 손실, 동손, 저항손, 구리에서 발생하니까 동손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리액턴스에서는 이런 동손이 발생하지 않아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전류 I가 흐른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손실은 우리가 손실은 일종의 전력입니다. 그래서 I 제곱 R이 되겠죠. 뭐 여기에서 당연히 손실도 뭐 I 제곱 여기 R12로 표현한 겁니다.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저항이다. 그런 의미로 아무튼 이런 손실들이 발생하니까 그것들을 구해볼 수 있는 시험이 이 단락 시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사실 처음 개념 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무부하 손과 비교해서 지금 무부하 시험과 비교해서 부하 시험, 단락 시험은 결국 변압기의 전압 강화와 변압기에서의 손실, 동손을 지금 구해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전력 손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자 단락 시험은 자 일단 여기에 단락을 시켜놓고 여기에 원래 가하는 전압이 있다고 치면 당연히 여기에는 단락 전류가 흐르겠죠. 그것은 원래 여기에 전압을 가했을 때 단락 전류를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단락 전류가 얼마냐? 여기를 2차 측을 단락시키고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단락 전류가 얼마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죠.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누면 되죠. 단락 전류는 가해진 전압 V1을 여기에서 임피던스 이 둘을 합한 거니까 직렬이니까 Z1 플러스 요거 A제곱 Z2 이건 지금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에서 붙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단락 전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를 단락 전류를 구해서 여기에 원래 만약에 1000V를 가했다. 엄청난 전류를 흐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생기죠. 변압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뭐냐면 지금 1차 측과 2차 측을 한꺼번에 이제 수정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1차 측의 전압 V1이라고 하고요. 2차 측은 지금 단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이거는 1차 측과 2차 측을 하나로 모두를 합산해가지고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의 저항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도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해서 모두 계산한 전체의 리액턴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1, 2차를 다 붙여서 만들어낸 전체 임피던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는 그럼 뭐가 생겨요? 저항선, 동선이 발생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따로 그 동선은 해당되진 않지만 이 전체 임피던스를 통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락을 시켜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저항에서는 역시 동선이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변압기를 우리가 만드는 회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변압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부하가 걸릴 것일지를 이 변압기 용량, 얘가 감당할 수 용량에 의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부하가 걸린다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리고 이때
2차 측을 1차 측으로 환산한 전체 임피던스, 그걸 15ohm이라고 가정을 일단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변압기에 정상적으로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를 95oh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1000V를 거는 것이 원래 이 변압기를 사용하는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럴 때, 자, 먼저 회로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그럴 때 얘가 지금 1000V를 가했고요. 이 둘의 임피던스, 얘 임피던스 10이고 이 부하 쪽 임피던스가 90이라고 하면 둘이 더하면 100ohm이니까 1000V를 100ohm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이때 흐르는 전격 전류, 1차 측에 흐르는 전격 전류, 노멀, 그런 의미입니다. 10A겠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정상적으로 변압기를 달아서 얘를 운전했을 때, 즉 정상적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95ohm짜리 부하를 걸고 얘는 15ohm이었고 전체 임피던스가, 그럴 때 전격 전류 10A가 걸리겠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뭘 하냐면 이제 부하를 걸지 않고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 그러니까 단락을 시켰다는 건 여기에 이제 임피던스가 없기 때문에 얘는 무시가 되는 거죠. 투명인간. 얘는 이제 없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전류가 이쪽을 통해서 다 흘러버리니까. 이 상황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면 이제 1000V를 전체 얘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면 여기가 15ohm만 의미가 있죠. 얘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단락된 상황이어서 얘를 10으로 나눠보면 즉 100A가 흐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를 단락시켜서 1000V를 이렇게 싹 걸어버리면 여기에 100A가 흘러버린다는 얘기죠. 얘가 변압기가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1000V를 처음에 다 걸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부하가 없는 상태, 즉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처음에 0V부터 한번 전압을 가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15ohm이고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그러면서 이 전압을 점점점 올려갑니다. 테스트기를 통해서 전압을 올려요. 10V. 그러면 얘가 15ohm이니까 나누고 여기 1A가 흐르겠네요. 자, 20V를 또 올려봤습니다. 여기 양단 전압을 올렸어요. 얘로 나눠보면 2A가 흐르겠네. 계속 올립니다. 30V, 40V 그럼 여기 전류도 계속 같이 올라가죠. 50V, 60V 이렇게 계속 올립니다. 그랬더니 얘가 100V가 되었을 때 비로소 10A. 우리가 아까 여기 처음에 정상적인 부하 95ohm을 걸었을 때, 즉 정상적으로 얘를 운전했을 때의 전격 전류가 아까 10A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였냐면 정상적이 아니라 지금 단락시킨 상황에서 얘를 점점 0V부터 10V, 20V, 30V 이렇게 올려가면서 100V가 된 상황에서 봤더니 얘가 10A가 흐르네. 이 100V가 바로 뭐냐면 이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여기에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원래는 얘가 1000V를 걸죠. 1000V를 걸었다고 그랬죠.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95ohm짜리 부하가 있었을 때는 변압기에서, 즉 여기에서 방금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온 이 100V가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화, 즉 이 변압기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결국 지금 그때의 이 전압 강화 자체의 이름을 임피던스 전압 VS다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가서요. 여기 95ohm이 걸린 상태가 원래 이 변압기를 사용할 목적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1000V를 가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쓸 때 1000V라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변압기에서는 몇 볼트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죠. 그거를 이 부하를 직접 걸어서 여기다 1000V를 걸어서 여기를 재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단락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하자는 얘기죠. 이건 정상 상태를 지금 의미합니다. 1000V를 걸었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부하 사인은 900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이 변압기에는 방금 우리가 단락 시험을 통해서 그 임피던스 전압을 구했죠. 그게 바로 100V가 이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러고 VS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그것을 계산한 시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연히 여기에서는 전격 전류 10A가 흐를 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변압기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가 얼마가 걸리는지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그거를 정상적인 부하를 걸지 말고 간단히 여기를 단락을 해놓고 여기를 0V부터 올려가자는 거예요. 여기에 전류가 뭐가 나올 때까지? 전격 전류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을 0V부터 천천히 올려서 뭐 할 때까지? 여기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까지 얘를 올려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쭉 0V부터 쭉 올려봤더니 여기가 10A가 이렇게 10V, 20V, 30V 이렇게 계속 올려봤어요. 단락된 상황에서 계속 올렸더니 100V를 걸었더니 비로소 전격 전류 나왔죠. 그럼 그때의 전압이 바로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그것은 정상 상태, 여기 부하를 걸고 원래 여기를 1000V를 실제로 걸려고 했을 때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에 해당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방금 설명했던 것의 포인트예요. 그걸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VS. 그래서 변압기 내 전체 권선의 임피던스로 인한 전압 강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런 시험을 이렇게 단락을 해서 시험했다. 그래서 이 단락 시험 또는 부하 시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 정상적으로 부하를 걸어서 1000V를 걸면 얘가 타버린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 뭐냐면 변압기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단락을 시켜서 이제 0V부터 올려가는 거죠. 쭉쭉쭉쭉 올려. 전류가 뭐가 나올 때까지? 전격 전류가 나올 때까지 올렸을 때 그때의 전압이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고 실제로 걔는 원래 정상적으로 운전할 때 그때의 변압기에서의 전압 강하를 의미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정상 상태로 내가 부하 95옴 걸고 여기에 1000V를 걸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렇다면 변압기에는 100V가 걸린다고 그랬죠. 아까 시험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900V가 걸리겠죠. 이런 상황을 실제 부하를 걸지 않고도 단락을 시켜서 이 100V를 구해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번 봐주시고 임피던스 전압의 의미를 좀 아시면 이것도 역시 실기에서도 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은 계속 나오죠. 2차 측을 단락한 상태에서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도록 얘를 0V부터 쭉 올려가면서 여기 전격 전류가 흐를 때 그때의 전압 요것이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리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를 의미하고 이름이 임피던스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때의 임피던스 전압은 이때의 전격 전류와 이때 전체의 임피던스에 곱이 되겠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때 흐르는 전류와 이때의 임피던스에 해당이 되겠죠. 이 식은 크게 중요치는 않고요. 자,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개념. 다음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는 개념이 주어지는데요. 임피던스 전압을 여기에 인가된 상태에서
아까 우리 손실은 여기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죠? 저항에서. 권선의 저항에서 발생되는 손실, 동손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압기에서의 동손을 이름을 이렇게 또 특별하게 지었네요. 임피던스 와트라고. 여러분들 동기기에서도 뭐 동기와트 이렇게 특별한 이름을 지었듯이 여기에서도 이 변압기에서 이 권선의 저항으로 발생하는 동손을 특별히 이름을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걸었을 때 변압기에 전체 부하를 걸었을 때 발생하는 동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부하를 걸고 테스트하지 않고도 이런 단락 시험을 통해서 변압기에서의 동손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임피던스 와트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손실은 일종의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I제곱 R 역시 뭐 식은 크게 중요치 않고요. 이 의미와 용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살펴보신 대로 그래서 이 동영상 강의의 또 장점이 여러분 반복해서 보실 수 있고 또 조금 빠르면 뭐 0.9배속, 7배속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또 두세 번 반복하실 때는 뭐 1.5배속, 2배속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반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또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단락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방금 임피던스 전압, 변압기 내에서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했죠. 방금 알아본. 그리고 변압기에서의 손실, 동손입니다. 특별히 변압기에서의 손실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임피던스 와트. 이거를 알 수 있는 시험이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 전압이 변압기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건 전압이 어떻게 변동되느냐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전압 변동률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전압 변동률도 알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이 전 시간에 바로 전 시간에 우리 강의했었던 무부하 시험과 그럼 반대되는 시험이죠. 단락 시험. 무부하 시험은 기억나십니까? 여자 어드미턴스와 철선을 구하는 시험이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락 시험은 임피던스 전압과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는 겁니다. 즉 변압기에서의 손실인 얘는 동손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이었죠. 얘는 철선이고 얘는 동손이고 그리고 임피던스 전압, 전압 강화를 얘는 구할 수 있었고 얘는 어드미턴스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었죠. 변압기에서의 임피던스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거 어드미턴스.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은 어드미턴스, 단락 시험은 임피던스, 동손이면 얘는 철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기억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잘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락 시험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